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폭락이 또 오던 말던 저평가 이 기업은 투자하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시장이 조금 밀리더라도,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큰 변화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큰 변화가 오고 있는지, 어떤 기업인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댓글로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고, 누군가는 야, 댓글 알바 쓰냐 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시겠지만 그 잡혀갑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정말 감사하게 저희를 봐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댓글을 하나하나 달아주시면 너무 제가 힘이 되니까 앞으로도 댓글 하나하나 제가 다 읽고 있으니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나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테슬라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이제 이슈가 뭐 하나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이런 얘기죠. 오아시스가 팀원 인수를 확정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왜 확정했다라는 얘기 나왔냐면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정이 뜬 거죠, 드디어. 서울회생법원은 상거래 채권 회생 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 조항을 정해 팀원의 회생 계획안을 강제 인가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팀원이 원래 파산하냐 아니면 이거를 누구한테 인수합병 당하냐, 이 회의라고 해야 되나요?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하는데 이 투표가 이제 인수합병하는 방향으로 가지 말자라는 부분에 이제 의견이 쏠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럼 어떻게 하려고,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회생법원에서는 이게 왜 사람들이 인수합병을 거부했나라고 보니까 이 팀원에서 판매하고 팀원에서 피해봤던 분들이 대부분이 투표에 참여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명이 투표해야 되는데 한 20명만 투표를 참여한 거야. 그래서 투표 안 한 80명이 다 거부로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한 거고, 앞으로도 보니까 이 80명이 참여를 안 할 것 같고, 그럼 그냥 이거는 야, 내 강제로 그냥 인가시킬게 해서 강제로 그냥 인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합병하는 방향으로 강제로 확정이 된 거죠. 그러면 이걸 누가 하냐? 그 합병을 오아시스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아시스 관계자는 인수가 확정된 이상 앞으로 팀원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임직원 급여와 회사 운영비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재원을 투입하고, 그러니까 오아시스의 돈을 팀원에다 넣는다는 거죠. 직원 고용 안정과 회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여기 돈이 좀 들어가겠죠. 얼마나 들어갈지는 다 알려드릴 거고요.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회생계획안 결의를 했는데 가결 요건 미충족이 됐어요. 그게 인원수가 참여를 안 해서. 그래서 회생계획안이 부결이 됐는데 이걸 그냥 강제로 인가를 한 거죠. 야, 어차피 너네 참여할 의사 없잖아, 내가 강제로 할게. 그래서 강제로 인가를 해서 오아시스가 티모를 인수하기로 확정이 났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오아시스가 티모를 인수를 하겠네. 아니 근데 이거 돈 좀 들면은 갑자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티모를 좀 인수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아시스는 티몬을 왜 살까? 사실 궁금하죠. 아니 그걸 왜 굳이? 원래 티몬 인수 금액이 얼마였냐면 인수 예정 금액이 한 3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살리고 미지급금 주고 다 떠나서 이 회사를 사는 돈 자체가 거의 한 300억 수준이었는데 이것보단 좀 낮게 되지 않겠어? 한 250억? 싸면 200억 정도 되지 않겠어? 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수하는 금액만. 근데 실질적으로 인수 금액이 얼마였냐면은 약 3분의 1 가격인 116억 원에 티몬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싸게 한 거죠. 사람들이 한 300억 정도 하니까 야 미쳤냐, 이 돈 주고 누가 사 했는데 실제로 까보니 오아시스가 116억에 산 거죠. 정말 싸게 샀어요. 아니 근데 추가적으로 안 준 돈이나 이런 부분들 또는 미지급금이나 아니면 임금 밀린 거 다 줘야 되잖아. 그래서 추가 변제 금액까지 다 합쳐도
임금이랑 다 합쳐도 한 180억 수준이더라. 그래서 원래는 인수금액만 뭐 한 250억, 300억을 받는데 이게 임금 주고 다 하는 것까지 180억이면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아시스가 좀 해볼만 하다라고 결론 내린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 공개, 이게 IPO, 상장을 앞두고 있는 오아시스가 주요 주주의 눈높이에 맞는 기업 가치를 평가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런다고 했거든요. 티몬이 우리가 상장하려고 한 건 아니야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 가치 평가를 과거에 덜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상장하려면 더 기업 가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몸집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아시스가 받고 싶어하는 기업 가치가 얼마일까 좀 궁금하죠. 오아시스가 상장을 하면은 한 얼마에 상장하고 싶어 할까? 근데 이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얼마에 상장하자라는 돈은 목표 가치고요. 과거 주요 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UCK 파트너스는 얘네들이 지분이 한 11% 들고 있거든요. 적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50% 이상을 들고 있는 기업이 지어소프트 이거고요. 그래서 얘네가 11% 적지 않은 돈을 들고 있는데 얘네가 프리 IPO, 그러니까 상장하기 전에 투자를 오아시스에 진행을 할 때 오아시스의 몸값을 한 8천억으로 산정했습니다. 꽤 높게 산정했죠. 그래서 야, 내가 8천억 산정했는데 너네가 상장하려면 적어도 야 9천억 기업 가치는 받아야 내가 좀 돈 좀 벌지 않겠어? 내 이거 보고 들어왔는데 이거는 받아야 내가 차익을 좀 챙기지라는 조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네 상장할 거면 기업 가치 9천억 받으세요가 조건이에요. 그래서 2023년 초에 오아시스 상장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초에 오아시스의 최대 기업 가치를 1조 2,500억 원으로 어느 정도 산정을 했어요. 자기들끼리. 근데 실제로 상장 절차에 나서니까 기업 가치가 얼마 나왔냐면 6,300억. 거의 절반 나왔죠. 절반. 근데 사실 1조가 아니어도 한 9천억만 나와도 상장하자는 느낌이었는데 6천억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UCK 파트너스가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상장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너무하지 않나 하면서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 6,300억 원이라는 기업 가치를 받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에서 받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건데 그 당시 6,300억 원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은 게 2022년 실적으로 받았습니다. 물론 이 실적으로 앞으로 뭐 요 정도 하면은 뭐 잘 되겠네라는 생각으로 받았겠죠. 왜냐면 2023년도 2월에 이 상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2022년 기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꾸준히 성장하면은 앞으로도 성장이 크겠네라는 전망이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여기 매출액 3,569억, 4,272억 이것만 해도 긍정적이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56억, 48억. 뭐 상당히 나쁘지 않죠. 물론 한 1%에서 한 2% 수준의 영업이익이니까 이 정도면 상당히 뭐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해서 6천억을 받은 거예요. 6,300억 원을 받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실질적인 성장은 23년, 24년에 나오더라. 매출액 성장은 당연하고요. 4,700억, 5,100억. 영업이익이 얼마 뛰었죠? 원래 잘해봐야 50억씩 받던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23년, 24년 뛰면서 133억, 238억으로 확 뛰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가 6,300억이었고 여기부터는 사실 기업 가치가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근데 딱 봐도 여러분들이 이 성장세를 봐도 누가 봐도 6,300억은 아니죠. 여기까지 받은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부터가 제가 봤을 땐 진짜다. 지금의 기업 가치가 진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오아시스가 여기까지 평가를 받았다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평가라는 게 이 수준으로 성장을 평가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가 예측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 가치로 25, 26 가면은 분명히 아마 과거보다 큰 기업 가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건 뭐다? 그것만 가지고 이 돈만 가지고 우리가 밀어붙일 수는 없으니까 몸집도 좀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좀 우리 규모도 좀 키워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했냐? 과거에 몸집 불리기를 좀 했었는데 실패했어요.
언제 실패했냐? 2024년도에 실패했습니다. 2024년 IPO를 추진하던 이 11번가 인수 관련해가지고 외형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11번가를 좀 우리가 사가지고 좀 상장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11번가도 매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얘네들도 상장에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11번가 사서 같이 한번 상장해볼까 생각했던 거고, 그래서 11번가의 대주주가 나일 홀딩스라고 있었습니다. 나일 홀딩스가 그냥 만든 회사고요. 거기 안에는 국민연금, 그 다음에 HNQ, 그 다음에 뭐 몇몇 해가지고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아시스는 자사 주식과 관계사인 루트의 지분을 11번가 지분과 바꾸자라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야, 우리 11번가랑 내 회사 루트랑 지분 바꿔가지고 우리 인수합병 하자 했는데, 사실 불만을 가진 거죠. 누가? 국민연금이. 그래서 이 인수합병을 주도한 회사가 HNQ인데, HNQ는 11번가가 독자 생존할 수 없다고 생각해 오아시스 측이 제안한 방식을 검토를 했는데, 누가? 국민연금이 엑시트 보장 조건을 걸면서, 그러니까 무조건 내 돈 달라 라는 보장을 걸면서 거래가 틀어졌고, 실제 이 11번가의 대주주 나일홀딩스의 대주주가 국민연금이에요. 그러니까 11번가의 대주주가 나일홀딩스인데 나일홀딩스의 대주주가 국민연금이라서 국민연금이 거부하니까 나일홀딩스도 거부가 된 거고 인수합병이 틀어진 거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애매하니까 사실 11번가가 상장도 안 됐고 11번가가 인수합병도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기업 가치가 조금 부족하지 않냐? 2023년도에 기업 가치를 어떻게 키워야 되지 않겠어? 근데 돈은 벌었고, 근데 인수합병을 실패했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기업을 부풀릴 수 있는 뭔가 기회가 왔을 때는 부풀리고 나서 정상화시키고 상장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아시스의 방금 이 지분을 바꾸자 했던 이 루트, 국민연금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했던 그 루트, 얘네가 제가 봤을 땐 오아시스의 경쟁력이라고 봐야 되는데 국민연금이 좀 간과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오아시스가 왜 수익성이 좋고 성장성이 좋냐? 오아시스 직원들은 팔에 스마트폰을 차고 어플리케이션 오아시스 루트를 보며 일을 합니다. 이 루트예요. 이게 뭐냐면, 통상 새벽 배송은 각기 다른 물류센터에 있는 냉동, 냉장, 상온식품이 중간 물류센터로 모이고 이걸 다시 분리포장합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물류센터에 있다가 필요하면 다시 모았다가 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오아시스는 아예 그냥 한 센터에다가 식품을 싹 다 보관했다가 한 방에 포장해서 한 방에 쏴버립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 이 합포장을 하고 관리를 하고 물류를 하는 중심에 이 루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갔다가 분리했다가 다시 가져왔다가 이걸 다시 포장해서 보내는 중간에 물류비, 비용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지오소프트는 실제 이 오아시스 안에 있는 이 기업은 아예 모든 거를 수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합포장으로 자원 낭비도 막고 배송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었다. 그래서 운용 인력은 350명 정도인데 하루에 2만에서 2만 5천 건을 처리하더라. 그러니까 한 명당 한 70건, 80건을 처리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7, 80건을 하루에 처리를 하면서 효율도 좋고 비용은 줄고 긍정적인 방향이더라. 근데 이게 너들끼리만 좋은 거 아니야? 너들끼리만 프로그램 괜찮다는 거 아니냐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오아시스는 남는 또는 버리는 재고가 없어요. 수도권에 있는 이 57개 오프라인 매장, 이걸 우리 생협이라고 하죠. 우리 생협으로 시작한 오아시스이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매장을 홍보하고 제2의 물류센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협에서도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새벽 배송으로 소화하지 못한 제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이제 유기농 신선식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하루 이틀만 지나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생협 오프라인 매장에서 땡 처리를 해서 재고 폐기율이 0%예요. 그러니까 사실 버리면은 아예 수익이 0이잖아요. 근데 정말 싸게 팔아서 본전이라도 건지면 손해는 안 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땡처리라도 해서 이 57개 오프라인 매장에서 재고 폐기율 0%를 유지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생협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지원금 있죠. 지원금들을 사용해도 지원금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 생협에서는. 예, 과거에 재난지원금이 나왔을 때 여기서 사용을 해서 실제 재난지원금이 차감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번에도 아마 지원금이 나온다면 우리 생협에서는 충분히 지원금이 차감이 나간다. 아마 여기서 많이들 구매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센터의 넓이는 하역장까지 포함해 4,364평으로 경쟁업체 대비 물류센터에 비하면 절반이지만 소화하는 물량이 비슷해요. 왜? 그 이유가 뭐다? 루트 때문이다. 예, 루트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이 소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아시스는 루트로 미국 특허를 출원해 해외 물류 시장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해외 이 루트만 이 시스템 프로그램만 수출하는 방향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아시스에 저는 상당히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국민연금 불만이었는지 뭐 그냥 이거를 하지 말자. 내 돈 보장 안 시켜줄 거면 넘어가자. 해서 11건강 인수합병에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티몬 인수합병으로 넘어온 거고 그걸 하고 나서 정상화시키고 아마 상장으로 가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실적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이번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최고 수준일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궁금한 거는 야 너들 돈 있어? 야 너네 아까 보니까 뭐 영업이익 뭐 150억 200억 나던데 야 여기서 180억 빼면은 뭐 남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오아시스의 이제 재무제표 안에서 이제 자산이랑 뭐 안에 있는 이 돈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열어보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현금이에요. 네, 당장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이나 현금에 가까운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얼마 있냐면 원이잖아요. 원 대충 계산하면 돼요. 이게 300만 원, 7천만 원, 억입니다. 그러면은 1489억 원의 현금성 자산이 있어요. 1489억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너네 돈 있어라고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돈이 너무 많더라.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티몬 180억 이 정도 수준은 사실 그렇게까지 큰 피해나 또는 이 오아시스한테 큰 영향이 들어가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해볼만 하겠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2023년 2월과는 다른 오아시스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2022년 영업이익 50억대에서 영업이익 200억대 기업으로 성장을 실제 확인시켰고요. 2024년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가 작은 부분도 예상 비용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티몬 인수합병이 가능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돈을 싸게 이제 인수합병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어소프트를 통한 오아시스 포장 및 물류 유통 효율화로 비용은 줄고 처리 능력이 늘어났습니다. 풍부한 현금으로 쉽게 흔들리지 않을 기업이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1,400억이 있는 기업이에요. 상장에 나선다면 과거와는 다른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6,500억 받았다면 지금은 여러분 딱 보세요. 누가 봐도 그 이상이죠. 9천억?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뭐 사라는 거야? 얘 상장 안 됐다며.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기업은 정해져 있죠. 네, 지어소프트죠. 그래서 지어소프트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고요. 여기 밑에 루트 여기 있고 오아시스 55% 루트 가지고 있고요. 지오솔루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트를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물류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그다음 오아시스로 판매하고 그 꼭대기에 누가 있냐면 지오소프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오소프트에 관심을 좀 가질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충분히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충분히 기업 가치가 좀 저평가된 것 같다. 실적 추이를 보더라도 22, 23, 24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성장이 3년 연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 기업 가치, 이 실적 대비해서 실제 시가총액을 좀 본다고 한다면 지금 구간은 좀 관심을 저는 가져도 되는 구간이지 않나. 시장이 밀리면 여러분 같이 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3, 4월 밀릴 때 분명 시장 밀릴 때 같이 밀리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번에 시장 밀리면 충분히 눌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눌림을 오히려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이 박스권 안에서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다. 매번 그냥 한 방에 사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모든 기업은
한 방에 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안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둔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안정적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충분히 이 박스권 지오소프트 관심을 갖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오아시스는 과거 상장할 때보다 훨씬 성장을 했고 추가적으로 팀원까지 인수합병에 이번 진행을 하는데 돈도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무리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주주인 지오소프트가 우린 관심을 보여야 한다 말씀드리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지오소프트는 오아시스 상장하면 껍데기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당연히 여러분 지오소프트는 오아시스 상장 전까지 보는 겁니다. 상장 전까지 관심을 갖는 거지 오아시스가 상장하고 나서도 봐야 된다? 절대 아니죠.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지금은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해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그 다음에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라든가 총정리한 자료집 아까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나 뭐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을 꼭 해야 되나요? 입력할 필요 전혀 없고요. 입력할 데도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받아서 뭐 합니까?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받아요. 근데 이메일은 항상 얘기하지만 개인 식별용이다. 누가 누군지 식별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거지 아무거나 적으셔도 돼요. 그래서 개인정보는 아예 안 받는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다 무료로 나눠드리니까요. 믿져야 본전이에요. 무료로 꼭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보시면은 6월 27일, 26일, 25일, 24일 추천주도 매일 무료로 나눠드리는데 하반기에 좀 크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정리하는 좀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료 특강인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눌러서 한번 특강 어떻게 보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매일매일 정리해서 무료로 올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를 저희가 장마감하고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빠르게 큽니다. 우리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 힘이 정말 많이 되거든요. 댓글 꼭 많이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